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윕과 파이프의 차이를 이용하여 적정한 피처를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다. 타임라인을 활용하여 하나의 모델링 데이터로 다양한 형식을 대응하는 모델링을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알아볼 내용으로는 스윕 예제 1번을 작성을 하며 스윕과 파이프의 차이를 알아볼 것이며, 타임라인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식에 대응되는 모델링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윕 예제 1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윕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는 형태가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140에 80 그리고 높이가 20인 사각 블럭이고요. 단 이 사각 블럭 상부에 이렇게 홈이 파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띠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단면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면에 대한 형태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타입 1을 적용하는 경우는 사각 형태의 홈이 파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2 같은 경우는 반원 형태의 홈이 파지는 형태로, 그리고 타입 3 같은 경우는 약간 사다리꼴 비슷하지만 이제 여기 0.5mm 스트레이트 구간이 있는 약간 복잡한 형태의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주느냐? 그게 문제죠. 기본적인 사각 블록의 형태는 그냥 사각형을 그려주고 높이 20을 주고 돌출을 해주면 될 거예요. 단지 이제 거기에 이런 띠 형태로 홈을 파줘야 되는데, 이게 돌출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요 중앙에 있는 중심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가 기입이 되어 있는데, 저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경로를 만들어주고 그 경로를 원하는 단면이 따라가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 그리고 이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작업 방식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퓨전 360으로 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사각 블록을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일단 도면에서 위쪽에 그려져 있는 것, 그거 평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20만 써져 있는 부분, 그쪽이 정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정면도에 있는 사각형을 그리든 평면도에 있는 사각형을 그리든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면도에 있는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자, 작성 패널에서 이제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요. 평면도에 있는 모양을 그릴 거니까 XY 평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릴 때 이제 2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원점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좌우폭 140 탭 눌러서 높이로 바꿔준 다음에 80 뭐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치수 기입되어 있는 걸 보면 중앙을 기준으로 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끝에서부터 치수가 나와 있지 않죠. 정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 형태로 이제 중심선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저는 사각형의 중앙을 원점이 되게 그려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판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나는 한쪽 끝에서부터 할 거야 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이후 공정들을 작업을 해보면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좀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 방식을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들보다 작업을 뭐 한 스텝, 두 스텝 정도 더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성 패널에서 저는 사각형의 중앙을 잡아줄 수 있는 직사각형에서 중심 직사각형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중앙을 원점에다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저 좌우폭이 140,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높이를 전환한 다음에 80을 입력하고 엔터 쳐서 사각형을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눌러서 빠져나가겠죠. 자, 그리고 돌출 피처를 실행을 해서 자, 높이는 20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엔터 쳐서 일단 특징 6면체의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면에 해당하는 지금 요 면에다가 이제 안쪽에 이제 띠 형태로 홈을 파줘야겠죠. 자, 타입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타입 1을 먼저 작성을 할 건데, 타입 1 같은 경우는 그냥 돌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먼저 보여드리면, 자, 윗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눌러서 스케치 작성으로 들어가고요. 마찬가지 사각형을 그려줄 건데 중앙을 기점으로 그려줄 거니까 작성해서 직사각형, 중심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자, 원점의 사각형의 중심을 놓고 쭉 드래그해서 좌우폭은 100,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높이를 전환하고 40 입력하고 엔터.
자, 하지만 이제 얘는 완벽한 형태의 직사각형이 아니라 끝에 이제 목깎기가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목깎기, 그 다음에 선 두 개의 선을 선택한 다음에, 자, 반지름은 15,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4개 모선이 모두 적용될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선, 여기 있는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 여기 있는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 여기 있는 선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값을 확인하고, 엔터를 쳐주면 작성이 완료되죠. 하지만 이제 요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제 두께가 가이죠. 얘는 정중앙에 있는 중심선을 그려준 겁니다. 중심선을 그려준 거니까 여기서 도면에 보면 폭이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4mm니까 좌우로 하면 이제 2mm씩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셋으로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선을 선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했을 때 선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는데 만약에 한꺼번에 선택되지 않는다. 자, 선택 취소하고요. 그럴 때는 체인 선택에 체크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체크 표시가 꺼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 선 선택하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겠죠.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체인 선택이 선택된 상태에서 체크가 된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선택하니까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값입니다. 그럼 바깥쪽으로 일단 2mm가 가야겠죠. 2. 자, 그리고 엔터. 자, 바깥쪽으로 옵셋을 했고요. 안쪽으로도 한번 2mm 옵셋 해줘야겠죠. 간격을 띄워줘야겠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 해서 마찬가지 선택을 하고요. 안쪽으로 할 때는 값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작성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역이 나눠지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 형태, 가운데 처음에 중심선으로 돼 있는 이 형태가 지금처럼 그냥 일반 선으로 돼 있으면 나중에 영역을 지정할 때 지금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 영역, 흰색 영역, 흰색 영역. 요 두 영역이 따로 선택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편하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가운데 선들을 전부 구성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선만 빠르게 선택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앞에서 설명이 안 나왔던 내용인데, 자, 쭉 연결되어 있는 선, 계속 이어져 있는 선을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 연결된 선 중에 아무 선이나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기 클릭을 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이 한꺼번에 선택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선을 빠르게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더블 클릭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선 종류에서 자, 구성을 클릭을 해주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두 개 영역으로 나눠지지 않고 한꺼번에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홈을 파줄 수 있는 프로파일이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출 그리고 요 안쪽 영역을 클릭.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좀 돌릴게요. 등각으로 홈 버튼 눌러 등각으로 돌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위쪽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형상이 더 튀어나오는 건데 우리는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위쪽이 플러스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mm. 해주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잘라내기로 형상하고 겹치니까 잘라내기로 바뀌죠.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잘라내기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걸 눌러서 잘라내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홈을 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홈 파준 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 돌출 2번 이제 타입 2로 하려면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델리트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그렸던 스케치가 보이도록 자, 여기 확장하고 두 번째 그려준 스케치 앞에 가시성 아이콘을 눌러서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두 타입 2 같은 경우는 돌출로 해주면 저렇게 처리가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돌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과정 자체가 너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가운데 있는 선을 따라가지고 R2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이고 그 원의 중심이 요 중심선 있는 데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 피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작성해서 파이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앙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겠지, 경로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게 하이라이트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중앙에 있는 선들이 지금 구성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선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한 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그냥 스케치상의 참조적인 선이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케치를 수정해 줘야겠죠. 자,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자, 스케치 2번 더블 클릭해서 자,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있는 구성선 더블 클릭해서 모든 선을 다 선택하고 요 구성에 불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꺼주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파이프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옵셋 작업으로 바깥쪽에 있는 영역들을 옵셋을 해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 전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전부 필요 없어요. 그냥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파이프로 작업하실 때.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작성해서 파이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로 마찬가지 체인 선택이 체크되어 있는 게 낫겠죠. 한꺼번에 쭉 선택되려면 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원형이죠. 원형으로 바꿔주고요. 이 원의 지름이 지금 반지름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름은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파이프 파레트를 보면은 우리가 저번 강좌에서 봤던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다르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거리라는 항목이 아마 저번 영상을 보셨을 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밑에 한 줄이 더 생겼어요. 자, 저번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저번의 경로는 한쪽에서 시작해서 한쪽에서 끝나는 경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뺑 돌아서 계속 무한으로 이어지는 루프 형태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거리가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루프 형태일 때의 특징이 좀 있는데 자, 상부에 있는 거리가 지금 1, 전체 길이를 다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좀 바꿔보도록 하죠. 한 30%만 이용하기 위해서 0.3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면의 위치가 여기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전체 경로 길이의 30%만큼 이용을 하는데 여기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도 좀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반대쪽 거리에다가 0.2 정도 입력하면 요쪽으로 30%, 요쪽으로 20%에서 총 50%. 그래서 내가 작성하는 단면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로 거리값을 제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칸이 더 추가됩니다. 이런 특징도 좀 아셔야겠죠. 물론 한 바퀴를 돌릴 때는 한쪽 값을 0으로 만들고 한쪽 값을 1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원형으로 할 땐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해주던가 아니면 스윕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원형 단면을 대신에 프로파일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반원 형태로 여기를 중심으로 하니까 반원 형태로 이렇게 홈이 뚫리게 됩니다. 스케치까지 안 보이게 숨겨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가지고 타입 1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를 가지고 타입 1도 작성할 수 있는 게 파이프 가서 오른쪽 클릭, 자, 피처 편집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단면을 사각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지금 치스 주어 있는 걸 보면은 정사각에 딱 맞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4에 2잖아요. 깊이가 2인데 우리가 파이프를 할 때는 사각형의 중심을 잡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이제 위쪽으로 2mm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2mm가 내려와서 총 4mm가 되는 거죠. 한쪽 끝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적용을 하게 되면 보면 위로 2mm가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딱 맞게 됩니다. 물론 깊이가 정사각의 기준에 맞게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파이프로 작성이 불가능하고요. 아니면 돌출 아니면 스윕을 이용해서 단면의 깊이를 별도로 정사각이 아닌 형태로 잡아줄 수 있도록 스윕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어쨌든 지금 타입 1에 주어진 형태는 파이프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즉 지금 있는 도면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타입 1과 타입 2를 바꾸는 거는 파이프로 작업을 해놓으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만약에 사각홈 타입 1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처럼 사각형을 만들었다가 다음에 이 도면을 사용을 할 때 원형 타입 2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 파이프만 더블 클릭해가지고 형태를 원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하나의 파일로 타입 1과 타입 2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전환해 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용한 도면이 되겠죠. 자, 문제는 타입 3입니다. 타입 3 같은 경우는 절대 파이프로 처리가 안 되겠죠. 형태 자체가 복잡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 이제 지워줄 거냐? 이게 만약에 이 파일 하나 가지고 타입 1도 대응이 되고 타입 2도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타입 3도 대응이 돼야 된다.
이 파일 하나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지우는 거는 그렇게 권장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작성된 피처를 억제할 수 있어요. 자, 억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요 타임라인에 있는 피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해주시고 피처 억제를 선택하시면 억제가 됩니다. 이게 작업한 내역이 지워지진 않지만 지금 상태에선 저 피처가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억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타입 3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타입 3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타입 3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프로파일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수입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 일단 수입 경로가 보여야 되니까 자, 스케치 2번은 가시성 아이콘을 켜서 보이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3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프로파일을 어디다 작성을 하느냐, 이 경로를 지나가는 평면상에다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사각형을 그릴 때 원점을 사각형의 정중앙을 놨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쪽 모서리 끝점을 잡았다 그러면 저 중간에 이 경로를 지나가는 평면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랑 평행한 평면인 요면에서 작업을 하면 되느냐, 이거는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결국 요 경로를 지나가는 평면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줘야 되는데 평면 만드는 거는 구성에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요 중앙을 지나가는 평면이 기준 평면에 없다라고 한다면 구성을 선택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자, 이 중에 경로를 따라 평면, 자, 요거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경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평면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평면은 반드시 이 경로를 가로지르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평면을 만들어서 확인해가지고 새로운 작업 평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스케치 작성.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구성을 통해서 평면을 새로 하나 만들게 되면 검색기 쪽에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게, 당연히 구성이라는 자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구성이라는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구성 폴더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확장을 하면 지금 만들어준 평면이 이렇게 안쪽에서 관리가 되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근데 이렇게 평면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피하고자 한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딜 기준으로 작업하느냐를 좀 신중하게 선택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작업한 상태에서는 굳이 이 평면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이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경로를 가로지르는 평면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원점을 확장을 해보시면 원점이 가지고 있는 기준 평면 중에 X, Z 평면, 이것도 가로지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로지르겠죠.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 평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중앙을 지나서 이렇게 경로를 가로지르는 평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위치는 좀 안 맞게 그려졌는데. 그리고 여기 YZ 평면을 선택을 하면 이 중앙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놓이는 평면,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사각형의 중앙을 맞춘 게 저 수입 단면을 그릴 수 있는 평면이 내가 새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맞춰준 거예요. 저런 것들도 고려해서 작업을 하셔야 뭐 이후 공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작업이 복잡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어디다 잡아줄 거냐? 이거는 단면을 그릴 때 XZ 평면에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YZ 평면에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제공되고 있는 도면에서의 단면은 일단 YZ 평면과 평행한 평면의 단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Z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YZ 평면으로 들어갈 거니까 스케치 작성하고요. 여기서 YZ 평면. 혹시 형상하고 겹쳐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평면이 선택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면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YZ 평면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다른 면을 선택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개의 리스트에서 선택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Z 평면을 클릭해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스케치할 때 육각 형상이 보이는 게 솔직히 스케치할 때 방해돼요. 그래서 본체 쪽에 와서 확장을 하고요.
본체의 가시성을 꺼주고 작업해주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가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경로 보시면 위쪽으로 돌려보면 이제 요 중앙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가 중심점입니다. 그러면 화면 돌려보면 그게 지금 그려져 있는 선의 가장 끝점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점. 요 점의 중앙을 맞춰서 타입 3에 있는 단면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끝점을 기준으로 한번 프로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3의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 좀 확대 좀 할게요. 확대해서 좀 보고요. 그럼 요 끝점을 이용을 할 거니까 자, 일단은 여기서 선 이용해가지고요. 요 끝점 딱 잡아서 수직하게 내릴게요. 이제 중심에 해당하는 선을 그려주는 거죠. 요 전체 높이가 4.5니까 이 선의 길이는 4.5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얘는 형상적으로 필요한 선이 아니라 중앙에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작성된 선이니까 자, 얘는 여기 선 종류에서 구성으로 변경을 할게요. 선택을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좌우 대칭 형태니까 한쪽만 그려준 다음에 미러로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 자,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한번 갖다 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 출원선이 나오는데 이때 지금 숨겨져 있는 형상, 본체 1번이 갖고 있는 요 상면이 잡히네요. 상면이 잡히면 여기 클릭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직하게 좀 내려왔다가 여기서 경사로 내려오는데 위에 보라색 선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보라색 선은 제가 이제 본체 1번의 상면이 아까 표현이 됐잖아요. 그 상면이 참조되면서 자동적으로 투영이 된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사로 내려오는데 요 아래쪽은 이제 여기랑 높이를 딱 맞춰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추론선이 나온 상태에서 클릭. 자, 이 상태로 ESC. 자,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렸으니까 얘를 자, 여기 있는 미러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있는 선을 전부 선택을 할 거고요. 점들이 추가적으로 선택되는데 저건 선 끝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개수상으로 실제 미러되고 나서 개수상으로 추가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미러선 선택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참조선 대칭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선택을 해서 반대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요 위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선이 투영이 됐기 때문에 위쪽을 막아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래쪽은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아래쪽은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선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요 점 찍고 요 점 찍어서 요렇게 자, 막아주면은 요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 형태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선을 잡아서 내려보면은 4.5 높이보다 더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요 끝점에 딱 붙여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치 이용을 해서 자, 이 선이 이 점에 딱 붙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치수를 좀 줘보도록 할까요? 자, 스케치 치수에서 이제 이 선 선택하고 좌우 폭이 클릭 4mm. 자, 형태가 좀 일그러졌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 점을 잡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줄게요. 자,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 치수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 자, 이게 0.5mm. 자, 스트레이트 구간이 0.5mm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도 자, 이게 15도로 적용이 돼 있죠. 엔터. 자, 그리고 이제 끝단, 여기 끝단, 여기 끝단,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목깎이가 적용이 됩니다. R 0.5로.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대칭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죠.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세 개가 이제 세트입니다. 그래서 대칭인데, 요 코너가 잘리게 되면 코너가 이제 필렛을 여기서 목깎이를 이용해서 잘리게 되면 이 구속은 사라집니다. 퓨전 360의 구속 조건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간격 띄우기 할 때도 설명을 했죠. 그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형상에 어떤 수정이 가해지면 조건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이제 목깎이를 주는 순간 이제 여기 구속되어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던 선들이 풀릴 겁니다. 한번 해보죠. 목깎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 딱 잡아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값은 0.5로 바꾸고 반대쪽 꼭지점도죠. 2-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란 얘기고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게 구속되어 있던 부분들이 풀립니다. 자, 엔터해서 적용을 하고 이쪽은 이제 별도로 잡아주셔야 돼요. 결국 여기 선과 여기 선의 대칭이라는 조건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다시 주려고 한다면 여기서 대칭 선택을 하고 이 선 선택하고 이 선 선택하고 가운데 있는 참조선을 선택해주면 대칭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선 같은 경우는 요 끝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평 조건이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 끝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얘가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좌우로 이제 기울어지는데 이걸 이제 수평으로 맞춰줘야죠. 심하게 움직이면 저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수평 수직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 딱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수평 조건이 완성이 되면서 형체가 완성이 돼요. 윗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조선이 있기 때문에 안 막아주셔도 되고 이 상태로 스케치 마무리입니다. 자, 그리고 등각으로 돌릴게요. 등각으로 돌리고 이쪽 좀 선택하기 좋게 이제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로 이제 이거를 따라서 쭉 수입을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수입을 하게 되면 파이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이 생깁니다. 띠로. 한번 해볼게요. 작성. 자, 수입. 자, 그리고 이 안전 경영 선택해야 되는데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이 부분 선택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선택돼요. 이게 기존에 있는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이쪽도 단면 영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면 얘네들이 더 위에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프로파일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X. 자, 아까 단면 선택할 때랑 똑같이 이쪽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세요. 그럼 리스트가 나오고 자, 여기서 프로파일 요거 그다음에 요거 지금 흰색으로 약간 바뀌는데 화면상의 표시가 이렇게 진하게 되진 않는데 선택을 해보시면 어디가 흰색으로 됐는지 잘 보시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두 번째죠. 두 번째 요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주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선택해서 이제 얘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돌겠죠. 단 지금은 파줄 형상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를 잘라내기로 한다고 해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죠. 그래서 취소. 자, 이걸 잘라내려면 본체 1번의 가시성을 다시 켜주셔야 돼요. 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해서 수입 선택을 하고요. 프로파일은 마찬가지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오는 리스트에서 프로파일 요거 아니고 면 요거 아니고 프로파일 요 프로파일이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클릭해 준 다음에 자, 이 경로선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잘라내기가 되죠. 형상이 겹치니까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주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스케치 2번 가시성을 꺼주시면 이제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입을 이용해야지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좀 특수한 형태니까요. 기본적으로 파이프에서 제공되지 않는 단면을 이용하는 형태는 반드시 수입을 이용해야 된다. 자, 이렇게 작업했는데 자, 이 상태까지 작업을 해주고 나면 이 파일 하나 가지고 타입 1, 타입 2, 타입 3의 도면을 모두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타입 2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수입.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처 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뚫리지 않은 상태로 가고요. 아까 피처 억제를 했던 파이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처 억제 해제하기 클릭해 주시면 살아나고요. 이 상태에서 타입 1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파이프 위를 더블 클릭해서 원형을 사각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타입 1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파일을 작성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로 여러 개의 타입을 모두 다 대응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실제 실무에서 형식 관리라고 하는데 모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링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프 그리고 이제 수입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다음 강좌에서도 마찬가지 수입에 관련된 예제를 더 작성을 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